다행인 건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도 역대급이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유권자 1,632만 명 정도가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것입니다.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3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기존 최고치였던 2020년 총선에 비해서도 10.24%포인트 증가했고 2017년 대선에 비해서도 10.8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전남입니다. 전남은 사전투표율 51.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선 것도 전남이 처음인데 특히 전남 신안군의 사전투표율은 무려 61.62%를 기록했습니다. 본투표보다 더 높은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에 이어 전북, 광주, 세종이 사전투표율을 높은 수치로 기록했고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였습니다. 네, 유례 없이 높은 사전투표율, 각 당의 해석도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두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리고 부동층까지 올라타면서 상당한 차이로 두 후보 간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투표 참여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30 세대 청년들이 전국 사전투표소에 줄을 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상이몽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번엔 김상일 특보님부터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정당이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또 평가를 해주세요. 주로 그쪽 발언을 많이 들으시죠. 네네,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랬더니 그 앞뒤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끼리 오거나 가족끼리 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홀로 오신 분들은 이제 조용히 듣기만 하는 거고. 근데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신감 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하. 비판과 배신감 토로.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우상호 본부장의 해석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상이몽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것도 또 있어요. 장희찬 본부장님 아전 인수라는 표현도 빼놓지 않더라고요,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역대 어느 단일화에도 단일화하고 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죠. 물론 이 단일화 두 후보의 지지율이 100% 다 합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또 상대 후보에게 갈 수도 있고 부동층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기 전보다는 아주 작은 수치라 해도 효과가 더 있다는 건 정치권의 상식인 겁니다.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저랑도 방송을 2주 전에 했었는데요. 단일화되면 굉장히 무섭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이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보고 지금 하는 말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투표 끝나기도 전에 백기를 들게 되면 지지층이 실망하게 되니까 지지층을 독려하고 결집하기 위해서 자신 있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오늘 말한 것처럼 역풍이 아니라 민심의 태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현 국민의당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함께 지지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운데에 서고 양옆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색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 같은 현상, 다른 해석. 이게 또 두 분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또 사전투표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양당 후보들이 직접 이제 사전투표장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장면은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후보 배우자입니다. 아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직접 혼자 나와서 투표를 해서 이 김혜경 씨는 어디 갔나라는 또 의문점이 남기도 했고요.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로 해화동 주민센터에서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대동하고 투표를 한 표를 이제 행사를 하면서 비교적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줬는데 네. 아무래도 전략상 지금 여야 양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좀 좋지 않지 않느냐. 표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는 사전투표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고 또 사진도 포착이 됐어요. 장해찬 본부장님, 근데 이제 언론 기사를 쭉 봤더니 김건희 씨가 그 복장 중에 야, 좀 기자들의 눈썰미도 좋습니다. 양말 빨간 양말을 신고 왔다더라 못했다더라 하는데 진짜 빨간 양말이었어요, 진짜로? 네, 빨간 양말이더라고요. 스카프도 빨간색이었고. 아, 그러니까 이 선거 운동 복장은 사실 빨간색 상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니까.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막 빨간색 자켓을 입거나 빨간색 셔츠를 입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품으로 빨간색이 드러나게 되면 과하지도 않고 메시지도 전달되고 또 뉴스파이터에서 이렇게 뉴스로 다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센스 있는 홍보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다고 자평을 좀 하고 싶네요. 김건희 씨 뒤에 이제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 이제 나란히 같이 이제 사전 투표하는 모습도 이제 찍혔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상일 특보님,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은 김건희 씨가 사전 투표를 할지 관심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제 전해졌어요. 김혜경 씨도 그러면 비공개로 사전 투표했나? 관심이었을 것 같아요. 했습니까? 김혜경 그 여사는 그 본 투표 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 투표는 안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고민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렇게 어떤 소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SNS나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 양말 소품으로 보신 건가요? 빨간 아니, 양말 소품 소품으로 아닌가요? 보신 건가요? 네, 일부러 좋습니다. 저를 소품으로 저렇게 소품으로 보셨다. 네. 하신 거 아니에요? 장혜찬 본부장님, 네네. 소품이랍니다. 네. 트럼프도 양말을 그런 걸 신고 나오고 하잖아요. 네네. 뭐 장혜찬 본부장님. 파란색 액세서리 하시는 것도 좋은데 네. 투표는 공무원이 대신해 주진 않겠죠. 네. 또 뼈 있는 한마디 던지셨는데. 이거는 진짜 뭐 법을 아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희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란색 얘기 나온 김에요. 뭔가 파란색의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있다면서요, 사전투표 때. 유인경 평론가님. 예,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5일 오전에 삼성 서울병원 지금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인근 투표소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투표 사면된 이후에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근데 투표 때 저 사진은 오늘 이제 현재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 남색 코트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 때가 이제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때의 모습, 그렇죠. 그때 입었던 코트입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남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또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패션 컬러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대통령 시절에 패션 정치를 한다 할 정도로 좀 전투적으로 임해야 될 경우에는 군복 같은 그 녹색 옷을 입으셨고요. 이제 이런 옷을 입으셨고 국방색 옷을 입으셨고 또 딴 데 갈 때는 원하는 데 할 때는 분홍색 옷을 입으셔서 컬러에 굉장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 파란색이 웬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으나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아마 복심이라고 알려진 변호사는 색깔에 별로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원래 검찰에 출두할 때부터 입으신 옷이고 저 색깔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사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